한 거는 그 여름방학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요. 중간에 여름학기 휴강하는 적 제가 가평에 또 고립되지 않는 이상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연속해서 수업을 해 나갈 거고, 그 자네들 개학하는 게 보통 8월 13일 막 이러지 않냐? 그지? 그 니네들 개학하고 나 하루만 쉬다 올게. 알겠지? 그래서 8월 15일인가 금요일이거든요. 광복절. 그날 수업이 있다면 그날 수업은 없고요. 혹시 해당되는 친구 있나? 우리 반에서 금요일 수업? 자, 그거 내가 언제 보강한다 얘기했는데 기억나? 그 주 일요일에 먼저 보강할게. 15일 있는 먼저 일요일. 그래서 그거 4시간 찜꽁이다라고 정했고, 그래서 15일 금요일, 16일 토요일은 따로 한 과목과 클리닉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들아, 이게 여름방학이 사실은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한 주까지만 토요일에 놓으면 돼요. 맞죠? 토요일에 한 과목 보고 클리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싫다고 안 오면 어떨까? 양아치지. 3번 정도도 못하면 이게 양아치지. 이거는 의지박약인 거죠. 의지박약.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토요일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까지만 참여하면 되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가평 고립 사건의 여파가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고1 쪼물애기들은 단어 안 시켰어요. 인지하고 있나요? 단어 안 시켰고, 고3들도 객관식만 아주 이지하게 시켰거든요. 오늘 수업 후에 유반파 정리가 끝나는 대로 하고 단체방에 뭐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또 빡이 치는 게 길게 적었으면 할 말이 많다는 얘기잖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카톡 봤어? 네, 읽었어? 아니요. 왜? 길어서요. 그럼 제가 한 글자씩 올려야 될까요? 방법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안내를 길게 올릴 테니까 읽고 내일부터는 단어 암기를 시작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정상적으로 단어 시험이 끝나야 집에 가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합시다. 좋아요. 그만 먹어요. 얼음 너무 속이 차요. 자, 이번에는 순서 삽입 가보겠습니다. 순서 삽입 중에 표지 보세요. 오늘의 유형입니다. 지난 시간엔 순서만 봤었어. 그지? 오늘은 뭐만 볼 거야? 삽입만 볼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가져온 삽입 문제는 악마의 난이도까지는 없어요. 거기까지 올리지는 않았고요. 좀 쉬운 부분부터 약간 어려운 수준까지 터치를 시킬 거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순서 삽입 반반씩 쉬운 거 엄청 어려운 거, 쉬운 거 엄청 어려운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려고 좀 기획 중입니다. 됐죠? 자, 오늘은 문장 삽입이고요. 여러분들 뒤에까지 쭉 보세요. 몇 문제가 나오나 쭉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것들아. 자, 지난 시간에는 3문제밖에 안 했어요. 일요일에. 기억납니까? 그쵸? 우리 은솔이가 이제 슬픈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나 봐요. 6문제 갖고 왔습니다. 2배로 늘렸어요. 2배로. 자, 이유는 순서 문제는 조금 독해 분량이 많은데 삽입은 포인트만 알면 읽어야 될 분량이 순서보다 많이 적어지거든. 그래서 그거 좀 체감을 시키려고 오늘 가능한 6문제 다 봐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원대한 의도가 이해되십니까? 되신다면 닭처럼 끄덕끄덕을 해주세요. 꼭꼭 됐어요? 됐죠?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풀어볼 거예요. 1번. 우리 도윤이가 오늘따라 쌤을 신기하게 쳐다보네요. 1번. 저는 그 동물 소리를 좀 잘 내요. 개 소리 진짜 잘 내요. 근데 개도 왜 그런 게 있잖아. 약간 시골에 있는 되게 웅장한 개 있지. 그냥 왕왕 이런 거 말고. 왜? 그래서 선생님은 그 대화를 해요. 선생님 집이 그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쌤 주택은 이건 엄청 천혜의 요지야. 쌤이 여기 주택 땅이 있잖아. 이쪽은 국가기반시설이 있고 이쪽은 천주교재단 땅이야. 그래서 뭐가 넘어올 수가 없어.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지. 그래서 집인지 몰라, 집이라고 말 안 하면. 근데 그 천주교재단 땅에 개가 살아. 근데 그 개가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내가 이사를 왔으니까. 내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 왔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당에서 뭘 할 때면 무조건 짖어. 짖어. 그래서 내가 대화를 좀 했지. 그게 이제 안 짖어. 그러니까 짖음의 강도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닭 소리도 잘 내요. 꺽꺽꺽꺽 이런 거 잘 내고. 그 다음에 그거 잘 내. 뭐지? 이게 빡빡빡빡 하는 애지 않나? 이 오리인가? 빡빡빡빡. 이런 거. 동물 소리 원하시면 또 요청. 고라니? To be continue. 남겨두겠습니다. 기대했죠? 남겨둘 거예요. 자, 1번부터 풀어갑니다. 힘내시고. 선생님, 얘는요, 왼쪽에 약간 달라요. 스텝 1에 형광펜 단서를 쓰긴 했는데, 우리 지난 일요일에 했던 수업에서는 ABC만 간단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앞문장, 제시문,
1, 2, 3, 4,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 2, 3, 4, 5는 내가 다 적진 않을 거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의 왼쪽에다가 적어 이런 말을 많이 할 거고요. 앞과 제시문이라고 써져 있는 구간은 무조건 채울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삽입 문제는 중간에 있는 걸 뿡 띄워가지고 어디 들어가야 돼? 요걸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시문을 읽고 앞에 나올 내용을 추론해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럼 얘부터 웜업을 갈게요. 자, 나연아 봐봐. 제시문 읽어보자고. In much the same way야. 이와 마찬가지로랍니다. 쌤 위에다 적어볼까? 형광펜 치고 in much the same way에다 형광펜 쳐봐. 그치, 치시고 위에다가 똑같다 라고 써봐. 자, 이거 뭐랑 똑같냐면 similarly, likewise랑 똑같아요. 자, similarly, likewise랑 똑같다는 건 1번, 2번으로 나눕니다. 두 가지의 논리 구조를 가져요. 1번, 2번. 1번은 예시를 나열할 때 써요. 자, 그리고 2번은 비유와 본론의 전환을 할 때 씁니다. 유수민 그 표정이 나와야 돼. 아까 안 그랬어. 됐지? 자, 그럼 이게 1번의 논리일지 2번의 논리일지는 잘 모르겠어. 읽어봐야 알겠죠. 근데 둘 중 하나일 거고요. 자, 첫 문장 그대로 있습니다. 제시문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학자들은 주장을 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미래가 어떻게든 grow, 커간대, 자라난대. out of, 뭐에서부터?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서부터 자라난대. 자, 여기까지 해석됐으면 끄덕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미래에 대한 얘기야? 과거에 대한 얘기야? 미래. 그치?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진대? 과거, 현재에서부터 만들어진대. 됐어? 자,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필기 가보자. 쌤, 지금 여기서 있는 제시문 한번 분석을 할 거고요. 제시문. 그리고 제시문의 앞에는 무슨 말이 나올지를 정리해 볼 건데, 일단 제시문에 있었던 단서는 in much the same way 였고요. 이거였고, 그리고 나오는 말은 과거에서 현재에서부터 뭐 미래가 나온다 뭐 이런 말이었으니까 나 그냥 이렇게 써봐야지. 과거 그리고 현재가 있고 여기에서 미래가 나옵니다. 그냥 이 정도 필기를 해보자. 그럼 아가들, 요 단어만 봤을 때 앞에는 비슷한 말 나와야 돼? 반대말 나와야 돼? 비슷한 말. 납득돼요? 거의 얘랑 뭐 좀 유사한 말이 나오진 않을까? 이게 추론의 끝이야. 앞에 얘랑 비슷한 말 나오겠지. 맞지? 자, 그럼 첫 문장부터 읽어보자. There is considerable debate. 잡아가볼게. 오케이. 자, 거기에는 상당한 논의가 있다. About 무엇에 관한 논의가 있냐면 whether or not the future, 미래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근데 그리고 if it does, 그게 존재한다면 where one could find it, 도대체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이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즉 미래의 존재 여부와 미래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겠다. 됐습니까? 중심 소재. 그냥 갈게요. 1번 문장 이제 들어갑니다. 일단 1번 문장에 leave aside라는 표현이 나오죠. leave aside는 옆으로 빼놓다 라는 의미거든. 그럼 옆으로 빼놓다는 건 생각하겠다는 거니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니? 생각하지 말자. 이건 차치하다, 무시하다 이런 단어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그래서 1번 선지 안에서 세 번째 줄 봐봐. and concentrate on,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 그럼 어디를 정리해야 돼? concentrate on 뒷부분을 정리하는 게 맞겠죠. 뭐에 집중을 한번 해볼까? those vision, 바로 이런 비전 말이다. in which, 그 비전 안에서 미래는 somehow knowable,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because, 왜냐하면 it, 미래는 connected to past and present, 뭐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과거, 현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야, 뭐야? 이게 무슨 말이랑 같은 거지?
제시문에서 했던 말이랑 같은 말 아닙니까? 아, 그래서 앞에도 어떤 말 나올 거다 예단하고 가. 비슷한 말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예단을 했나 보다. 그쵸? 그럼 왼쪽에다 적어봅시다.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1번 문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예요? 과거, 현재, 화살표, 미래. 얘랑 똑같이 적으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장 왼쪽에다가. 자, 이해됐으면 끄덕 한번 해볼까? 네, 좋아요. 자, 일단 2번 내려갑니다. Some scholars see. 자, 어디다 형광펜 칠 것 같아? Some scholar. 거기다 형광펜 칠 거야. Some scholar. 2번 문장에 some scholar 형광펜. 좋아. 자, 여기서 내가 왜 밑줄 쳤나? 내 말 잘 들어봐. scholar는 학자지. 그럼 얘가 학자라는 건 전문적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이지. 그 전문적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 some, 일부는 이런 말을 해. 그럼 특정 견해를 제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2번 왼쪽에다가 견해 제시라고 써봐요. 그치?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그 견해가 뭘까 한번 볼게. See time, 시간을 보는데 in much the same way. 요거랑 똑같은 거 또 나오지 않았어? 맞지? 거기다 형광펜 또 들어가봐. 그치, 준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해. In much the same way. 그럼 쌤 배웠던 거 떠올려요. 위에서 적었던 거. In much the same way 똑같은 거 말하면 뭐예요? Similarly, likewise. 자, 두 가지 전개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1번 뭐 하거나 예시에 나열. 2번은 뭐였지? 비유, 본론. 자, 이제 둘 중에 뭘지 키를 잡아야 돼. 얘네들은요, 시간이라는 걸 생물학자들이 살아있는 유기체를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간을 바라봅니다. 이 말이야. 그럼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2번이야. 2번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타임에다 네모 박스 쳐. 이게 본론이야.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건 타임에 관한 거야. 수연이 오케이? 그리고 리빙 오르가니즘에다가는 세모를 쳐봐. 이게 비유인 거야. 그럼 시간이라는 본론을 생물학자들의 비유하는 방식에 빗대어 표현을 할게 이 말이야. 그럼 나 봐봐 또. 질문. 그럼 뒤에는 시간에 대한 서술이 바로 붙어야 돼. 생물학자들의 견해가 먼저 나와야 돼. 생물학자 견해 또 맞춰보자. 생물학자 견해 줬으면 거기서 글을 끝내야 돼. 다시 시간으로 넘어와야 돼. 다시 시간으로 넘어와야 돼. 그 비유에서 본론으로 전환되는 구간에 얘가 들어갈 거야.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다음 거 봐봐. 3번 문장 주어 누구야? 바이올로지스트지? 네모 칠 거야? 세모 칠 거야? 세모, 화살표 연결. 3번, 2번의 세모와 3번의 화살표 연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 4번 내려가 봐. 쌤 4번은 소재가 그대로 유기체예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시간? 그럼 어디다 네모 박스 칠래? 4번 문장 안에서는 past and future에다 네모 박스 치면 되지. 그럼 3번에서 정은아 비유 끝냈지? 4번에서 뭐로 전환했어? 본론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몇 번에 들어가줘야 맞아? 4번에 들어가줘야 맞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수업이 진짜 중요해. 내가 그걸 빼먹었어. 선생님이 이 포맷을 몇 번 갈아엎는다 그랬지. 이거 그냥 선생님 이거 만드는데 뭐 GPT가 만들어줬어요? 선생님 그냥 무슨 프로그램 돌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씩 다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빼먹었어. 밑에다 적어. 자, 이것과 이상이 없도록 똑같게 적어줘요. 이 위에 필체들과. 알겠지? 자, 밑에다가 논리 공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 내가 빼먹었어. 여기다가 빈칸이 있지. 여기다가 논리 공백을 쓰는 거야. 자, 누가 잘 썼나? 위에 폰트랑 같나 보자. 네, 좋아요. 너무 개발세발인 친구도 있는데요. 자, 논리 공백. 자, 옆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 논리 공백을 만들었던 원인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받아 적어. 비유에서 본론으로 전환하는 어구가 없음. 비유에서 본론으로 전환하는 어구가 없음. 순서 문제는 앞뒤 연결의 포인트가 관건이라면 삽입 문제는 빈 틈을 만드는 논리를 배워야 돼. 틈. 근데 선생님 또 보세요. 중3에서 고1 올라올 때 삽입 문제들을 보면 이 빈틈이 뻥 하고 뚫려 있어. 내 친구를 봤는데 어느 날 앞니가 없어. 그거 보여 안 보여? 보여. 되게 가시적 빈칸이야.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빈칸은 어때? 아주 좁게 만들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삽입 문장을 넣지 않아도 글은 잘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 그 뒤집어진 논리 틈을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많이 어려운 삽입 문제의 타입이거든.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쌤이 안 갖고 왔다 이 말이야.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1번 문제로 웜업을 해봤네요. 자, 그러면 2번 넘어갑시다. 2번. 자, 오늘 갈 길이 뭡니다. 쌤 2번 문제를 풀 건데, 자, 문제 풀 때 조건이 있어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앞재 얘는 채워봐요, 직접. 앞재는 채워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화살표로 최대한 연결해봐요. 연결되는 멘트들을. 그리고 답 골라요. 다시 앞재 채워요. 화살표 연결해요. 답 골라요. 입력됐습니까? 됐어요? 자, 풀 건데 얘는 시간 내가 맥시멈 4분까지만 기다릴게. 자, 시작. 디렉션을 따르세요. 제자님 한 대 치기 전에 앞재 써. 앞문장 제시문 써봐야 돼. 잘했어. 껍데기가 썩는다라고 한 거니? 앞에 니덜이지. 부정이야. 껍데기는 파손되지 않는다야. 이렇게 잡으면 이게 틀려버려. 고치세요. 희담이 머리 잘랐군요. 깔끔하게 이쁘네요.
이제 다리 안 아파. 괜찮아. 빈자리 있으니까 와. 아니야, 서아야. 아니야, 지원아. 도인이 왜 안 고르고 있어요? 아직이요? 그리고 혹시 시간 내에 못 풀어도 선생님이 같이 천천히 풀 테니까 그걸 잘 쫓아와. 아우, 잘했어요. 잘했어요. 유기체 죽어. 그 죽어. 이 친구가 창의적인 창작을 했거든요. 한번 제시문을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단 5글자로 제시문을 요약했어요. 유기체 죽어. 끝이었어요. 더 쓰고 있어. 당황했어요. 너 누구 죽어?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 자, 봐봐 얘들아. 요것도 난이도는 중하 정도? 중하 혹은 중? 요 정도거든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자, 그럼 여러분들 얘도 한번 풀어보자. 이게 내가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게 그 정리의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나와줘야지만 본인들의 정확도가 높아져. 근데 이거는 진짜 사실 쌤 자랑은 아니야. 자랑은 아닌데 이제 3학년까지 공부를 쌤이 시키잖아. 그러다 보면 정리하는 모습이 나랑 똑같아지는 애들이 있어. 저랑 얼굴은 저랑 닮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큰일 나요. 자, 근데 진짜 그 정리하는 양상이 비슷해지기 시작하면 등급이 많이 안정적으로 나와. 그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정보, 안 중요한 정보의 선별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야. 내가 아까 우리 효빈이를 장난삼아 말하긴 했지만 만약에, 자, 이건 진지한 말이야. 제시문을 봤을 때 그냥 유기체의 죽음에 대한 글이구나 라고만 봤다면 그럼 이 질문을 맞출 수는 없어. 그치? 아이, 잘했어. 그럼 어디가 보였었나 됐나 봐봐. 자, 일단 형광펜칠단서 어느 부분이야? on the other hand. 거기 쳐놔야 되겠지? 그럼 on the other hand라면 앞 내용과 제시문을 서로 뭐 해야 되는 거구나. 뭐 해야 되는 거구나. 반대되어야 하는 거겠구나. 일단 요거까지 추단했고. 야, 반면에 만약에 유기체가 내추럴 데스를 맞았어. 그럼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야? 자연적 죽음을 맞았어. 그래서 나는 여기다 그냥 자연적 죽음이라고 적었거든. 자, 누가 쌤이랑 가장 같아지나 보자고. 자연적 죽음을 맞았어. 얼도 비록 말이야. 야, 그럼 여기 지금 얼도 나왔거든. 얼도 나오면 또 머릿속에 지긋지긋하게 떠오르는 게 뭐야? 얼도 A, B인데? 그럼 어디가 중요하지? 컴마 뒤가 중요한데? 그래서 효림아 아까 지적한 거야? 컴마 뒤에 니덜로 시작하지. 그럼 이거 무슨 문이야? 부정문이요, 부정문. 그럼 살려서 읽어볼게요. 얼도 비록 말이야. 그 몸체의 소프트한 부분은 rot away. 부패해버리지만, 썩어버리지만. rot away. shell. 단단한 부분은 데미지를 입지. neither. 뭐해? 안아. 이 말이야. 됐지? 그럼 정리 이렇게 돼야 돼. 자연적인 죽음을 맞게 됐을 때 소프트는 뭐 하지만 부패되지만 반면에 shell 단단한 껍데기들은 뭐 하지 않습니다. 부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놔야 돼.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말 앞에 나올 말을 맞춥시다. 쌤 앞에는 어떤 말 나와야 되죠? 반대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얘도 뭐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때 뭔가 부패되지 않거나 많거나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겠죠. 아, 부패의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만 추론을 해봤어.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여기서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푸는데 이제 수험생들이 쌤 수업을 듣다 보면 이렇게 시점을 보잖아. 어떻게 내가 문제에 적용하지? 이걸 많이 고민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딩들은 몰라요. 걔네들은 학원에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잼민이들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 고등부들은, 우리 수험생들은 어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적용할 때 중요한 건 뭐야? 물리적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
쌤, 저 이거 왜 이렇게 추론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추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맞겠다고 확신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 추론할 때. 근데 얘들아, 미안한데 추론할 때 추론하는 정보가 100% 맞을 수는 없어. 내가 추론을 하더라도 그 추론의 내용이 바꿔갈 수 있는 게 당연해. 그럼 그걸 어디서 교정을 해야 돼? 지문을 읽어가면서 추론의 방향이 교정되면 되는 거야. 다만 내가 이걸 처음에 얼마나 잘 추론하는가는 문제를 풀어내는 속도와 정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 추론을 강조하는 거고, 추론은 짬밥이야. 한 해, 두 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지금부터 연습해가면서 모든 지문마다 그 연습을 해보라니까? 그럼 아마 이렇게도 한 친구 있을걸? 자연적 죽음이니까 반대말은 살았을 때 아닙니까? 그것도 합당한 추론이야. 쌤, 그럼 이 부분은요, 소프트는 부패하지 않고 쉘은 부패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틀릴 가능성이 늘 있으므로 나는 100%까지 추론하지 말라고 해. 한 50에서 70% 정도의 이미지만 그려줘도 충분해. 알겠지? 요 팁을 좀 주면서, 자, 그럼 이제 첫 문장부터 가보자. 왜 도대체 부패 이런 얘기를 했을까? 첫 문장 보니까 알겠어. To become a puzzle. 뭐 만드는 얘기야? 화석 만드는 얘기야. 그치? 서학 이렇게 대답해라. 자, 화석을 만들 때 is a long, 오래되고 involved, 관련된 과정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화석을 만드는 건 unlikely, 있을 법하지 않은 결과야. vast majority of individual, 대다수의 개체들한테는 없을 일이야 이거야. 자, 그럼 화석은 그냥 얘가 죽으면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좀 까다롭네요. 맞나요? 머릿속에 이미지 그려지는 거? 그리고 the most obvious requirement, 가장 분명한 요구 조건이 있어. 그럼 이 요구 조건은 뭐가 되기 위한 요구 조건이야? 화석. 맞죠? 화석이 되기 위한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is that it must become entombed. 얘가 tomb 하면 뭐야? 무덤. 그럼 무덤 안에 in 뭐 하는 거야? 갇히는 거네요. 갇혀야 돼요. within lock, 돌 안에요. usually by burial. 그 뭐지 이거? 파묻어 버리는 거? 뭐야? 너 알 것 같아. 아까 죽어 이랬잖아. 뭐 하는 거야? 매장. 그럼 매장을 통해서 돌로 갇혀져 있어야 돼. 그럼 중요한 한 단어만 기만나요. 밑줄 쳐봐. 어떤 단어야? 화석이 되려면 매장되어 있어야 되나 봐. 매장. 돼? 자, 근데 1번 문장 이제 내려와봐. 얘들아, 1번 문장 안에서 there are many chances that, 대절 이하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번역할 거야. 대절 이하의 가능성이 많은데 prevent this happening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막을 때가 많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서 this에다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 이때 this는 윗문장에서 어떤 경우 받는 거예요? 그치? 화석이 되는, 즉 뭐 시켜버리는? 매장시켜버리는 경우야. 화살표 연결해봐. 근데 이 매장시키는 걸 prevent 뭐 하는 경우가 있어?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왼쪽에다 써봐. 1번 문장 왼쪽에다 쓰는 거야. 매장이 되는 걸 막는 경우가 많다는 건 화석이 되는 경우 말하겠다는 거야? 화석이 안 되는 경우 말하겠다는 거야? 안 되는 경우. 오케이. 이제 1번부터 키워드 잡을게. 화석이 안 되는 경우라고 써. 자, 그리고 2번에 형광펜 들어가자. 접속사야. 어떤 거 칠 거야? if 칠 거야. if. 그러니까 if도 뭘 나타내는 표현이지? 예시지. 그럼 예시는 위에 무슨 진술이 있다 그랬어? 상위 진술이 나와야 돼. 그럼 이 if는 화석이 뭐 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여야 돼.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여야 되지. 그럼 2번 왼쪽에다 적어봐. 화석이 안 되는 경우의 예시라고 적어보자. 됐다. 그리고 또 2번 읽어볼게. 야, 만약에 mollusks with two shell, 연체 동물이 있는데 두 개의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misfortune to be killed야. 불운하게 죽어버렸어. by a predator. 누구에 의해서? 포식자에 의해서. 여기다가 밑줄 들어갈게. misfortune부터 predator까지 밑줄 쫙. 그럼 죽긴 죽었지. 근데 어떤 죽음을 맞이한 거야? 누군가가 나를 죽인 거죠. 그럼 무슨 죽음의 반대말인 것 같아? 자연적 죽음의 반대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놓자. 아, 무슨 죽음일 때 얘기구나. 인위적인 죽음일 때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죽여진 인위적인 죽음일 때 이야기를 하는구나. 괜찮죠?
3번 문장 있습니다. The predator. 그럼 이 predator는 무슨 죽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될 거다. 인위적 죽음 덩어리 계속 얘기할게. 자, predator는 will probably have to break at least one of the shell. 그 단단한 부분의 하나 정도는 최소한 없애버릴 거야. break, 부셔버릴 거라고.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4번 문장 봐. 이게 최다 오답 아니었냐? 4번 고른 게. Even if they do. 심지어 그들이 그럴지라도. 그럼 이때 they는 누구 받는 거야? 프레데터 그대로 받는 거야. 근데 쌤 저는 왜 이게 프레데터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뒷부분을 봐. 뒷부분을 봤더니 two shell, 두 개의 그 단단한 부분이 may become separated, 몸에서 못 돼버린대. 분리돼버린대. 분리. 얘들아 화석은 뭐 되어 있어야 화석이야? 보존되어 있어야 화석이지. 근데 이게 뭐 된대? 분리된대. 맞지? 그 5번까지 내려와봐. 근데 5번에는 갑자기 the shell, 그 단단한 부분이 held together at the hinge. 그 껍질의 이음매에 단단히 엉켜 붙는데 4번의 separate와 5번의 held together는 서로 완전 어떤 말이냐? 반대말이지. 근데 이게 역접의 전환 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정답 몇 번이 돼요?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나 왼쪽 밑에다가 또 만들자, 우리가. 논리 공백 만들기로 했죠. 자, 다음 시간에 꼭 이거 포함해서 올게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논리 공백은 이거네. on the other hand 없이. 맞나요? on the other hand 없이. 좀 구체적으로 적어줄게. 4번의 separate와 5번의 held together는 반대말. 그러니 빈틈은 어디다? 5번이다. 네. 자, on the other hand 없이 4번의 separate와 5번의 held together가 반대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삽입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의 중심 요소가 있어. 아가들 들어. 자,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1번은 요 앞 내용 추론하는 거야. 요게 디테일해야 돼. 근데 이것만으로 답은 안 나와.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계속 적고 있는 거야. 공백 찾는 능력이야. 추론과 여기가 비어있다. 이 두 가지가 50대 50으로 맞아야 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숙련되면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 우리 3번 문장에서도 뭐만 잡고 넘어갔지 내가 그냥? predator, break, shells까지만 잡고 뒷문장을 안 읽었어. 삽입 문제가 중요한 게 안 읽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야. 알겠지요? 잘했습니다. 자, 1, 2번 풀었고요. 이번에는 두 문제를 한 번에 가볼까? 3번, 4번. 3번, 4번. 홀리몰리 3번, 4번. 자, 두 문제. 자, 똑같이 뭐는 적을까? 앞, 제, 먼저 적어. 그리고 답 찾는 겨. 먼저 적고 답 찾는 겨. 자, 맥시멈 8분 기다려 드릴게요. 한나, 여기 서.
다 썼나 확인하고 넘어가. 됐어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학원을 2개 갔다. 좀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서. 어려워? 졸려서 그래? 아니면 뒤에 서 저기 자리 있으니까. 삼분 경과. 아니야, 잘했어. 잘하고 있어. 수연이 많이 늘었다. 독해 하는 거. 잘한다. 틀려요, 이렇게 잡으면. 마케팅을 통해서라고 하잖아요. 스포츠와의 연관성을 통한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이 스포츠에서 일어난단 말건 좀 다른데, 스포츠와의 연관성으로 마케팅을 한다. 3, 4. 큐리씨, 이거 뭐라고 쓴 거죠? 모든 가치 X. 잘했어.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왜? 화장실? 싫어. 빨리 갔다. 계속 5가 나와? 맞는 걸까 틀린 걸까? 계속 정답이 하나로 나오나요? 맞나요? 의심스러운데요. 7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답이 하나로만 나온다는 건 내가 맞는 걸까? 문제가 맞는 걸까? 동주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끊을게. 내가 7분 46초인데, 확실히 가르쳐 준 걸 안 까먹고 있다는 게 내가 너무 기뻐. 왜냐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원칙이야. 이것저것 산발적으로 가르치는 걸 난 진짜 싫어해. 그래서 배웠던 게 또 나오고 배웠던 게 또 나오고 이게 느껴져야 영어가 반감이 사라지거든. 부분 부정 쓰인 거 이해했어? 맞아?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4번 문제에서 not or를 딱 잡았었거든. 맞지? 그 다음 3번 문제에서는 제시문에 in contrast를 잡고 앞뒤 반대라는 걸 다 잡았던 것 같고요. 두 문제 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괜찮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냐면 약간 중간급? 아까는 중하여, 그다음에 지금 한 중간급? 요 정도 끌어올린 거고요. 자, 그럼 빠르게 한번 봅시다. 3번 문제부터 제시문 분석부터 갈게요. 자, in contrast라는 건 이와 반대로니까, 이와 반대로 마케팅 스루 스포츠야.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은 일어난다. when, 뭐 했을 때? 스포츠가 아닌 제품을 스포츠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홍보할 때. 됐습니까? 자, 그럼 7번 보세요. 난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in contrast라는 거는 역접이니 세모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가 아닌 제품이라고 잡을게. 논 스포츠 프로덕트. 그리고 스포츠가 아닌 제품을 스포츠와의 스포츠와의 연관성으로 마케팅을 한다. 됐죠? 자, 그러면 앞 내용은 이거랑 반대돼야 되는데 내가 아까 그랬죠. 추론은 100% 하라 그랬어요. 50% 정도면 됩니까? 50% 정도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스포츠가 아닌 제품에 대한 얘기면 앞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마케팅 이야기 아닐까? 이 정도 잡아봤어. 됐고, 첫 문장부터 해석 한번 가볼게. 자, 가보자. 달려봅니다. It is useful. 굉장히 유용해요. To note that. 대자리에 주목해 보십시오. There are two angles. 자, 어디다 형광펜? Two angle. 형광펜 쳐야 되겠죠. 그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쌤, 여기다 왜 형광펜 쳐요? 뒤에 이어질 구조가 뻔하잖아요. 첫째, 둘째. 자, 그럼 첫째 어디 있어? The first 형광펜 들어갔어? 첫째. 둘째 어디 있어? The second. 쳐야 되겠죠. 그리고 2번 문장에 얘도 칠까? 어디? In other words 쳐볼까? 그럼 앞뒤에 같은 말 해야 되겠죠? 또 가보자. 3번에 for example 밑줄 쳤죠? 예시여야 되겠죠? 4번에 other simple example, 5번에 some example. 오 마이 갓. 3, 4, 5는 다 뭔 거야? 예시인 거야. 그쵸?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혹시 색깔펜 2개 좀 줄 수 있어? 2개? 준비. 2개. 아니면 물결 밑줄 이렇게 표기해도 돼요. 됐어? 자, 가볼게. 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나눌 거야. The first. 첫 번째 방법부터 갈게. 난 색깔 A라고 호명할게. 스포츠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마케티드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마케팅 되는 건 똑같네? 뭐만 다르네? 스포츠 제품을 마케팅하는 일이네? 그래서 밑줄이 쳐지는 건 스포츠 프로덕트에다가 밑줄 색깔 A를 쳐볼게. 색깔 A. 자, 그리고 1번 문장 같아. second. 두 번째를 말할게. other non-스포츠 프로덕트도 마케팅 될 수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마케팅은 공통점이니까 색깔펜 B는 어디다 쳐야 돼? 논스포츠 프로덕트에다가 밑줄을 칠게. 됐어? 이제 A, B 잡았어. 스포츠, 논스포츠야. in other words를 들어갈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in other words는
윗문장을 풀겠다 일 수도 있어. 그럼 세컨드만 받는 거고 1번, 2번을 다 받아서 정리해줘도 되잖아. 그 앞 내용을 다 받는 거거든. 야,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스포츠 마케팅은 involve 포함되는데 색깔 A, 마케팅 오브 스포츠랑 색깔 B, 마케팅 through 스포츠가 있어. 되지? 그럼 색깔 A, 화살표 연결해 A끼리. 색깔펜 B, 화살표 연결해 B끼리. 자, 이해되면 끄덕. 그럼 in other words는 A만 받는 거야, B만 받는 거야, A, B 다 정리해 준 거야. A, B 다 정리했어. 자, 그럼 이제 관건은 3번의 for example을 읽을 거지? 그럼 이 예시가 A에 대한 건지 B에 대한 건지 A, B 다에 대한 건지를 규명해내야 돼. 맞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marketing of sports나 스포츠의 마케팅은 그럼 이거 뭐야? 스포츠 제품의 마케팅은 색깔펜 A야 B야? A 스포츠 프로덕트 밑줄 A끼리 화살표 연결해볼까? 그럼 4번에 나오는 other example은 예시 몇 번이란 얘기야? 2번이란 얘기지. 다른. 그럼 색깔 A에 대한 예시인 걸 내가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뒤에 보니까 other simple example 또 다른 쉬운 예시는 include 포함하는데 여기다 밑줄 쳐놓자. 색깔펜 A 팀 어드버타이징에다가 색깔펜 A 누구를 홍보하는 거야? 스포츠 팀을 홍보하는 거니까 스포츠 제품과 마찬가지잖아. 화살표 연결이야. 그럼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빈틈 보여 안 보여? 전혀 없어.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돼? 5번밖에 안 돼. 그럼 5번의 some example은 B에 대한 예시겠다라는 걸 확인해내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이 안에 어떤 단어 하나만 밑줄 치고 뒤엔 더 안 읽을 건데 어디다 치고 싶어? 어디다 치고 싶어? 스포츠가 아닌 거 찾으면 되잖아. 그게 뭐야? 블랙버스트 시리얼이야. 맞아. 거기다가 색깔펜 B를 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구나. 자, 쌤 그러면 우리 5번에 논리 공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디서 캐치해야 될까요? 자, 왼쪽에다 논리 공백 잡습니다. 자, 이 글의 논리 공백은 간단히 갈게요. 예시와 상위 진술의 매칭이었습니다. 5번의 some example이라는 예시는 4번의 예시일 수가 없죠. 그러니 빈틈이 보입니다. 정답 몇 번이요? 5번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4번 문제도 빠르게 풀어드릴게요. 4번 문제는 논리 공백 먼저 적으세요. 4번 문제도 논리 공백 그대로 적으세요. 3번과 똑같이. 뭐였지? 바로 앞에 본다고요? 방금 썼는데? 예시와 상위 진술의 매칭이라고. 자, 그러면 제시문 또 한번 가볼게요. 이거 혜연이가 진짜 잘 잡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제시문 안에서 not all에다 형광펜 쳤지. not all. 부분 부정 형광펜. 아까 혜연이란 친구가 되게 잘 잡았어. 어떻게 잡았나 내가 알려줄 테니까 다른 친구들도 평가해봐. 읽어보면 not all 모든 생태계적 시스템이나 공간들이 같은 시스템이나 뭐 같은 서비스나 생태적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네요. 그냥 어떤 시스템이든 모두 같은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제시문에서는 시스템마다 가치가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야. 모든 생태계 시스템이 다 같은 건 아니다. 즉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다. 이해되면 끄덕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쌤, 이 앞에는 다르다의 반대말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부분 부정이니까. 앞에는 뭔가 같다? 그럼 같다라는 건 비슷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모양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줘야 맞겠다. 이해되면 끄덕해볼까? 예. 쌤,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리고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볼게. 자, environmental economist네요. 환경 경제학자들은요, often aim to put an economic valuation, 경제적인 가치 평가를 둡니다. on, 어디다가요? 에코시스템 서비스, 환경적인 서비스에.
그럼 중요한 단어 여기 한 번만 밑줄 치고 갈게. economic valuation에다가만 밑줄을 쳐봐. 밑줄, 즉 환경을 무슨 시선에서 바라보겠다 이 말이야. 경제적 가치 시선에서 바라보겠다. 좀 덜 갈게. The reason for this, 바로 이에 대한 이유는 is that 이겁니다. 에코시스템, 생태계의 서비스가, 기능이 역사적으로 under considered, 무시되어 왔고 under appreciated, 인정받지 못해 왔거든요. 그럼 이 덩어리를 읽고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자. 대신 경제적 가치는 크겠냐 작겠냐? 크겠지. 그러니 무시받아왔던 것들에 무시를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니까, 맞죠? 자, 그리고 1번 문장 갑니다. 그럼 똑같이 밑줄 어디다 치고 싶어요? 밑줄. Placing a monetary value. 화살표 연결. 왜 연결인지 이해되면 끊어? 화폐적 가치를 둬볼게. 그렇게 되면 increase their salience. 자, 이 단어 좀 보고 가자. salience라는 건 1번 뜻이 두드러짐이야. 두드러짐. 야, 얘의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significant랑 똑같습니다. 중요성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결국 그것에 화폐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이 드러나더라 이런 말인 거죠. 중요성, salience 뜻 2개. 자, 그리고 2번도 내려가니 밑줄 칠 건 어디 나와? D, economic value에다가 밑줄 쳐야 되겠죠? 화살표 연결이요. 이해되면 끄덕이요. 네, 연결 다 됩니다. 3번 내려올게. 자, 3번의 수거 표현 먼저 잡을게. put into perspective. 원래 사이에는 알파벳 A가 들어가. put A into perspective가 수거구야. A를 고려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 A가 just how부터 문장 끝까지로 길게 들어갔기 때문에 목적어를 뒤로 빼버린 형태인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이때 this에다가 형광펜 들어가야죠. 지시사니까. 그럼 아까 이 this는 위에서 밑줄 쳤던 것들을 받는다고 전제해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말하면 이어지나 봐봐. 생태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본다는 건 just how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야. 맞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 잘 작동하는 생태계 시스템이 인간에게 중요한지 말이야. 말 되는 거 아니야? 1번 문장에서 그랬잖아. 중요성을 높인다니까? 그 말은 잘 작동하는 게 인간한테 중요하구나를 알게 한다고. 그럼 this를 화살표 쳐놓자. 어디다가? economic value에서 화살표 꽂자. 근데 얘들아, 가만히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럼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니야? 경제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획일적 모습이 계속 드러나. 이제 4번 문장에 형광펜 치자. 어디다가? however 잡아야 되겠지. 하지만. 그럼 however는 논리 전개 방향이 2가지잖아. 역접으로 뿔마 전환하거나 강조하는 however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그럼 however 읽어볼게. 하지만 야, 진짜 중요한 게 쏟아지네. 직역 먼저 할게. 사이트 혹은 시스템의 특정한 경제적 가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to 경제적인, 그러니까 환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than 뭐 하는 거보다 글로벌하거나 거시적인 매크로 거시적인 평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이트에 특정하거나 시스템에 특정한 가치 평가가 더 중요해. 자, 해석 따라줬으면 끄덕 보여주세요. 색깔펜 드십시다. more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than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 than 밑에다가 잠깐 적어요. more 동글 동주야. 다음에 than 동글. 그렇죠. 자, more than 밑에다가 이거 무슨 급이야 얘들아? 비교급이죠. 비교급 쓰시고요. 화살표 뺍니다. 비교 대상은 대립 개념입니다. 비교급 화살표, 비교 대상은 대립 개념. 자, 그럼 than 뒤에 나왔던 단어들의 세모를 쳐볼 건데 글로벌에다가 세모 칠 거고 매크로에다 세모 칠 거야. 그럼 요 세모랑 반대되는 한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봐야 돼. 그거 어떤 걸 것 같아? 어떤 걸 것 같아? 입모양으로 보여줘봐. 말 안 해도 돼. 오, 뭐? 말해봐. 아니다, 말해봐. 입모양 뻐끔뻐끔 해봐. 이따만 뭐야? 아, 아니에요. 민지야, 뭐야? specific. 맞아?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이해됐으면 돼.
그러니까 글로벌은 뭐야? 전 세계적인이지. 매크로 뭐야? 거시적인이지. 세계적이고 거시적인 건 큰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잖아. 근데 스페시픽은 뭐야? 지역에 특정하고 시스템에 특정하게 본다는 거, 그 지역 것만 딱 보자는 얘기거든. 이게 반대가 돼. 그럼 뭐에서 뭐로 넘어오게 되는 거야? 글로벌 매크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페시픽한 걸 봐줘야 돼라고 전환하는 거야. 그럼 4번의 however는 역접의 however야? 강조하는 however야? 역접의 however가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첫 문장부터 3번까지는 쫙 묶어. 쫙 묶어. 그리고 왼쪽 여백에다 써. 첫 문장부터 3번까지는 경제적 관점의 중요성을 획일적으로 말하고 있어. 경제적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 설명이 쭉 이어져. 납득되면 끊어. 그리고 4번에서 근데 그 경제적 관점을 볼 때 거시적이고 글로벌인 것에서 뭐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스페시픽하는 평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전환을 해준 거고. 괜찮나? 그러니 정답은 몇 번에 들어가는 게 맞아? 5번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자, 이제 어려운 말이야. 얘들아, 이걸 맞췄어도 이걸 좀 기억해라. 5번의 형광펜은 for example이지. 그러면 5번은 4번에 대한 예시가 아니잖아. 이거 느끼려고. 자, 5번은 4번에 대한 예시가 아니야. 4번은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중요해. 이 얘기였거든. 그럼 이제 제가 5번을 풀어볼 테니까 이 말이 이해되나 봐봐. 보자, 준이야. 자, 예를 들어 에버레이지 헥타르 오브 오픈 오션이야. 대양의 헥타르 평균은 provide fewer, 더 적은 기능을 해. Than does an average hectare of leaf. 암초의 평균적인 헥타르보다. 그럼 얘들아, 헥타르는 똑같은 단위지. 근데 이게 바다냐 암초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야. 또 가봐. On average hectare of desert. 사막의 헥타르는 fewer, 더 적은 걸 줘. 맨 끝에 tropical rainforest, 열대우림보다. 그럼 똑같은 헥타르지만 사막이냐 열대우림이냐에 따라 달라 이 말이야. 그럼 5번의 예시가 하는 말은 바다냐 암초냐 사막이냐 열대우림이냐에 따라 기능이 무엇하다는 거야. 다르다라는 말이지 글로벌 매크로보다 스페시픽이 좋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정답에 5번을 넣어볼까? 우리 5번에 무슨 말로 정리했어? 다르다. 그리고 이 다르다에 대한 for example로 뭘 얘기해? 예시를 말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글의 논리 공백도 어떻게 만든 거야? 예시와 상위 진술의 매칭이 공백을 나타내는 부분이었다 이 말인 거야. 돼? 잘했어. 야, 조금만 더 가자. 우리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5번 문제랑 6번 문제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5번까지만 풀게요. 그리고 6번은 본인들한테 연습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6문제 뽑아내는데 내가 보는 문제 분량은 훨씬 더 많아. 그만큼 정제해 온 거니까 오늘 꼭 한번 보고 자. 알겠지? 자, 5번만 오늘 마지막으로 풀게. 자, 얘도 4분 정도 기다렸다가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시간 되면 6번까지 풀어버려. 수민아, 자세 바로 잡고 해.
졸리는 자세야. 허리를 조금만 세워. 그래서 내가 힌트를 좀 줄까? 그 제시문에 벗이 있지. 근데 이 벗은 벗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벗 이분이 중요한 거거든. 하지만 심지어라 벗 이분은 순접이며 강조로 분류해야 돼. 알겠지? 효림이 이거 다시 기억해놔. 우리 했던 거야. 왜 이렇게 해롱해롱해 독해 수업 들을 때. 서야 여름 학기 때는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문법은 그래도 이해하는데 독해 때는 네가 더 눈 바짝바짝 해야지. 알겠지? 아니야. 다시. 아니에요. 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싸,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봄쌤은 신이 나지요. 김도현 씨? 아닙니다. 땡! 심도윤 씨? 아닙니다. 뭐예요, 답이? 1번은 아, 그래. 호호. 김나연 씨도 오늘 많이 피곤해 하는데, 땡입니다. 양서연 씨? 땡. 쫄리죠? 이 오징어 게임이 괜히 오징어 게임이 아니다. 여기다. 빠빠빠, 빠빠빠. 맞나요? 음이 뭐였지? 됐어? 자, 여기까지만 할게. 정답은 2번이었어요, 2번. 그리고 그 1번 선지는 사실 답은 잘 되진 않는데 최근 문제집에서 1번이 답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서요. 그 옛날에 국룰이 있었죠. 선생님이 이제 수능 강의를 막 시작했을 때는 36, 37번에서 1번 나오면 내가 전 재산을 줄게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1번이 나오기 시작하죠. 재산을 드릴 뻔했다라는 말 하면서 3인 문제도 1번은 잘 나오진 않지만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은솔 씨 알겠지요? 됐어요? 들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정답 몇 번이냐면 아까 2번이라 그랬잖아. 이거부터 잡자. 내가 제시문에서 이거 구분하라 그랬지. 그냥 벗만 나왔을 경우와 벗, even이 나왔을 경우는 구분을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벗은요 그대로 역접의 전환어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벗, even이 나오면 벗은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집니다. 하는 역할은 다 even이 먹어요. 그럼 얘는 100% 뭐야? 강조의 순접인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거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제시문이 기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당부하는데 제시문이 이렇게 길 때는 꼭 끝까지 읽고 정보 처리하세요. 제시문이 길 경우요. 삽입문제 이런 거 많진 않거든. 자, but even 하지만 심지어 allowing 우리가 허락해보자. 기본적이지 않은 용어를 허락하거나 and even allowing the highly specialized 매우 고도로 전문화된 어휘들을 허락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써보자. of the paint industry, 페인트 산업에서 말이야. 그래 보면 the distinction, 구분은, 자, 이 구분은 that, 뭐가 만드는 구분이냐면 language make in the color space, 언어가 색깔이라는 영역에서 만드는 차이야. 빨간색, 다홍색, 자주색 이런 말들 말이야. 근데 그것들이 are small, 중간 astronomically 원래는 천문학적으로인데
하늘에 떠 있는 거라는 의미로 어마어마하게 라는 단어랍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In comparison to 형광펜 들어가야지. 근데 in comparison to는 뜻이 뭐지? 뭐뭐와 비교하여지. 비교한다? 비교급이다? 그럼 아까 배웠던 거 떠올려봐. 비교 대상끼리는 대립 개념으로 잡자라고 했었죠. 그러면 색에 대해서 언어로 표현하는 색과 뭐와 비교해 봤을 때 2 million distinction in color that the human eye can discern. 뭐가 식별해내는? 인간의 눈이 식별해내는 색을 비교해보자. 그럼 인간의 눈이 더 많은 색을 봐? 언어가 더 많은 색을 표현해. 전자야, 후자야? 요게 더 많은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내가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but even을 봤기 때문에 얘는 강조라고 키워드를 좀 잡고요. 됐어? 강조라고 키워드를 잡고 아, 우리가 페인트 산업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먼저 잡아야 돼. 페인트 산업에서 우리가 기본적이지 않고 매우 전문화된 어휘를 사용한다. 페인트 산업에서 전문적 어휘를 사용한다. 이게 컴마 앞에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색을 표현하는 언어와 인간의 눈으로 구분하는 색,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얘가 압도적으로 적다 이 말이야. 아무리 전문화된 단어를 써도. 그럼 얘들아, 사실 이것도 같은 말이다. 전문화되었다라는 건 자세하게 말한다는 거야, 간략하게 말한다는 거야. 자세하게. 그러니 용어도 더 자세해진다는 거면 용어의 종류가 어떻게 되겠어? 다양해지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얘가 압도적으로 적다 이 말인 거야. 괜찮지? 오케이, 여기까지 잡았어. 자, 그럼 이제 공백 찾으러 갑시다. 자, 첫 문장부터 읽을게요. There are special situations. 특별한 상황이 있다. in which 어떤 상황이냐면 people may know.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dozen. 수십 개를요. if not hundred. 수백 개까지는 아니더라도요. distinct word for color. 색에 대한 구분되는 언어들 수십 개를 알 수 있어요. 아까 쌤이 말했잖아. 빨간색, 다홍색, 자주색 뭐 이런 색들. 그치? One famous brand of house paint. 근데 집에서 쓰는 페인트에 하나 유명한 브랜드가 있었는데 갑자기 구체적 브랜드 하나를 짚어주네요. 그럼 얘가 뭐겠어요? 예시겠죠? 그래서 형광펜 들어갑니다. One famous brand of house paint. 왼쪽에 위치 맞춰서 쓰세요. 예시입니다. 두 번째 줄이야. 첫 문장의 두 번째 줄. 자, 더 읽을게. 야, 이들은요, has more than 2,000 color. 2,000개 이상의 색을 가지고요. 됐지? 그리고 1번 문장 봐봐. Many of these. 그것들 중에 많은 것은. 그 형광펜 어디다 칠 거야? Many of these 쳐야 되겠지. 그리고 many of these는 윗문장에 연결할 거 꽂아놔야 되거든요. 어디다가 화살표로 꽂을래요? 2,000 colors를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럼 그 페인트 회사에는 2,000가지 이상의 색깔이 있고 그 2,000가지 이상의 색깔을 many of these are labeled with unique야.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라벨들을 해놨을 때, 즉 이름을 지어놨대. 그럼 여기다 밑줄 쳐봐. labeled with unique까지만 밑줄 치시고요. 그럼 얘들아, 이건 눈으로 구분하는 색이야? 언어로 표현하는 색이야? 언어로 표현하는 색이야. 그렇게 써놔야 돼. labeled with unique 위에다가 언어로 표현하는 색이라고 적는 거예요. 자, 그럼 언뜻 보면 2,000개 이상이라면 굉장히 많은 색인 것 같긴 한데 2번 문장에 형광펜 들어가 보자. 어떤 단어? even이 들어가줘야 될 거잖아. 심지어. 그럼 얘도 순접이며 강조해야 되거든. 야, 심지어 매우 전문화되고 기술적인 어휘를 써. 전문화되고 기술적이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야. 되게 세세하게 다 쪼개보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근데 그런 언어를 썼을 때도 total inventory of color term in use, 사용되는
색에 관한 term, 용어의 inventory, 모음은 less than 1/10,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of 1%, 1%의 10분의 1이래. 엄청 적은 거죠. 근데 뭐에? Of the discernible distinction in color that the human visual system can make. 인간의 시야 시스템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식별 가능한 구분의 1%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2번 문장에 하고 있는 말도 뭐야? 결국 얘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관건은 이거야. 답이 2번이냐 3번이냐 여기를 골랐어야 돼. 맞지? 2번이냐 3번이냐. 자 근데 3번, 4번, 5번을 묶어보자고. 3, 4, 5를 묶어봐. 묶고 다시 형광펜 꺼내서 쌤 따라와봐. 자 3번 문장에 더 everyday vocabulary에다가 밑줄 칠게요. 자 그리고 제 말 들어보세요. 자 위에서 페인트 산업의 예시입니다. 페인트 산업에서 말하는 이름들은 페인트로 만들어진 색깔들만 얘기했지. 근데 지금 3번 문장에서 어떤 어휘로 폭을 넓혔어? 일상적인 언어라고 폭을 넓혔어. 자 이걸 위에다 써줘. 주어의 확장이라고 써줘. 주어의 확장. 자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확장을 시켰네요. 그럼 3, 4, 5번은 글의 일반적 진술에 해당이 됩니다. 3, 4, 5번 왼쪽에다 써야 되겠죠? 일반적 진술이에요. 그럼 내가 이 새끼를 어디다 붙일지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얘 무슨 산업 안에서의 얘기야? 페인트 산업 안에서의 얘기지. 그럼 예시가 끝나기 전에 넣어주는 게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 정답 몇 번에 들어가야 돼? 2번에 들어갈까? 자 그럼 이제 매칭되나 봐. 지금 얘 안에서 어떤 어휘를 쓸 경우를 말해줬고 전문적 어휘를 쓰는 경우를 말해줬고 그때도 적은데 이제 2번 문장의 입은 심지어 이렇게 전문적인 어휘를 더 많이 써보더라도 10분의 1에 못 미쳐. 한 번 더 강조. 그러니 정답 몇 번? 2번. 그럼 얘들아 나는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 중에 논리 공백이 얘가 가장 적다고 생각이 돼. 그럼 이 글의 논리 공백 쓰겠습니다. 이 글의 논리 공백 쓸게요. 논리 공백 속어에 의한 추론입니다. 그럼 아까 1, 2, 3, 4번 풀 때까지는 그래도 공백에 근거가 있었죠. 여기 비어있어 비어있어. 근데 2번에 안 넣어도 말 되는 건 맞거든. 그러니 1번, 3, 4, 5번이 절대 아니니까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이렇게 역추론하는 문제다. 마지막이요. 6번 잠깐만 펴보세요. 안 할게요. 6번 잠깐만 펴보세요. 진정하시고. 근데 눈빛이 다 느껴져요. 정수리 따가웠어요. 자, 제시문 잠깐만 읽겠습니다. It is more likely that 대절이하는 더욱 그럴 것 같다. Language evolved in several stages. 언어는 여러 단계에서 발전한다. In the same way, for instance. 예를 들면 이런 것들과 같은 방법으로. 됐죠? 자, 형광펜 들어갈 건 여기입니다. It is most likely that. 그럼 이것만 보면 이거 순접일 것 같아? 역접일 것 같아, 얘들아? 순접. 더 그럴 거야. 맞아. 앞 내용에 대한 순접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문장 잠깐만 볼래요? 첫 문장 보시면 It is possible in principle. 뭐 나왔어? In principle. 잡아놔. 형광펜. 첫 번째 줄에 말이야. 어우, 멍 때리면 안 돼요. 자, in principle 하면 머릿속에 이론적인 거, 원칙적인 거, 이상적인 거 나오겠지. 그럼 뒤에서 전환하면서 뭐 얘기할 거야? 현실에서는 어떤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현실에서는 어디에서 출발할 것 같아? 1, 2, 3, 4, 5 대가리만 봐봐. 누굴 것 같아? 1번 보이지 않아? but. 형광펜. 그럼 위에서는 in principle, 원칙적인 뭐 어떤 언어의 진화를 말해줬다면 1번 문장에서는 but이라고 하면서 현실에선 그렇지 못해라고 반박하는 거야. 그래서 1번 문장 보면 하지만 이건 극단적으로 improbable, 가능하지가 않은 방법이야. 납득되지? 그리고 2번 가볼게. this에다 형광펜 칠 거야. 그럼 이 this가 뭘 받는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쵸? 3번 문장 내려갑니다. but 형광펜 치겠습니다.
쌤 여기서 but은 전환이니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지를 볼 건데 3번 뒤에 더 must have occurred 형광펜 4번 문장 내려와서 비슷한 거 어디다가 must have been 형광펜 5번 문장 내려와서 must also have been 형광펜 자 3번 4번 5번은 다 어느 경우에 대한 추측을 말해 과거 사실에 대한 명확한 추측을 말하고 있지 그러니 3, 4, 5가 말하는 바는 아마 한 덩어리로 움직일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쌤이 팁을 줬으니 정리한다 생각하고 좀 해봅시다 아시겠지요? 잘했어요 네. 자 여기서 오늘은 끝낼 테니까 단서 정리는 좀 해놔 알겠지? 오케이 고생했어요